시간은 조금 더 걸리겠지만 오히려 도달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 잘 운영되고 있는 학원에 가셔야 중학생은 공부를 하기가 훨씬 수월해요. 앞으로도. 그런 책들 딱 던져줬단 말이에요. 거기는 빨리 탈출해야죠. 빨리 탈출해야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안녕하세요. 학원왕 박준태입니다. 저는 그렇다고 보죠. 예를 들어 중학생인데 애들이 사춘기가 오잖아요. 초등학교 때 학부모님이 푸시하던 게 통했었는데 중학생이면 자아정체감이 형성이 될 때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난 놀고 싶기도 한데 어머니가 똑같이 푸시를 해. 그럼 이게 탁 튕겨나갈 수가 있죠. 요즘 애들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사실 부모님들이 해주고 싶은 건 보통 다 해주려고 하잖아요. 갑자기 중학교 때 이제 성적이 나와야 되고 이제 점수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확 거기서 드라이브를 건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애는 이거 안 하던 거 하고 앉아있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애들이 중2, 중3 요때 잘 아이와 소위 말해서 호흡을 해서 런닝메이트처럼 가지 않으면은 애들이 잘하다가도 빠그라지는 애들이 나오죠. 저는 이제 일관되게 키우는 방식이라면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해요. 아이가 부모가 어떨 때 화가 나고 어떨 때 기뻐해주고 어떨 때 좋은 얘기를 해주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학습이 돼 있죠. 근데 교육은 사실은 모두가 다 서울대 갈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말하면. 계속 어머니들은 위로 가서 뭐 이렇게 인서울하고 뭐 빅3 서연고 가고 이거 다 좋아하는데 다 그럴 거냐 하면은 서연고 뭐 정원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걸 인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그 정도 아니다라는 걸 알고 교육에 있어서는 아이가 실제로 얼만큼 하고 있는지 정확히 진단해주는 학원에 가서 아이의 상태를 정확히 인지하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상태와 호흡에 따라 속도를 조절해야 되는데 그냥 갑자기 성적 나올 때 되니까 빡센 학원 찾아가지고 돌리면 애들 수업하다 울고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교육은 사실은 어머님이 이제부터 아이의 성적을 끌어올려야지 시작할 때에 상태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그 다음에 어떤 뭐 학원이든 교육 전문가든 만나서 그 지침에 따라 수행하는 게 어머니가 바라시는 위치에 갈 때 속도는 느려지고 시간은 조금 더 걸리겠지만 오히려 도달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 상방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서 준비돼야 되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거 안 되면 이제 뭐 어색하죠. 어색하고 조금 고민도 많아지는 지점이고 힘들어지는 지점이고 훨씬 낫죠, 그게. 그 정도는 사실은 동네 학원에서 다 소화 가능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동네에 있다가 학군이 좋은 애들이 많이 뭉친 학원가로 나가면 거기서 망친 애들도 많아요. 잠실, 목동, 뭐 중계동, 평촌학원가 뭐 이런 데 가서 오히려 더 망가지는 케이스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어머니 생각에는 이 학원 다녀서 한 15점 올랐어. 그러면 거기서 준비를 해주고 있는 과정이 있는 건데 그래. 이제 기초 체력이 됐군. 나가자 해가지고 나갔다가 오히려 더 동급생이 많은 곳에서 사람이 지내잖아요. 놀기 딱 좋죠. 오히려 망가지죠. 더 공부를 안 하고 호흡에 안 맞추고 숙제는 엄청나게 많이 받았는데 이거 나 못하겠고 KO패 이런 경우들 많죠. 이건 학원 원장님들의 양심이나 학원 선생님들의 양심의 문제도 약간은 걸려 있죠. 중학생 어머니들 어느 학원이 좋은 학원이에요? 중학생한테 하면은 그냥 되게 단편적으로 했을 땐 고등부가 잘 준비돼 있는 학원이 중학생한테 좋은 학원입니다.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중학생 때 어쨌든 적응을 해놨어. 이 학원에. 근데 여기가 알고 보니까 고등부를 못하는 학원이야. 그럼 얘네는 중3이 끝나면 털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여기를 좋아하고 다녔는데 이제 옮겨야 돼. 그럼 이제 그때는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때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두 번째로 고등부가 없으면 중3에서 고난이도 문제는 이제 고1 고등수학 상 뭐 내년에 바뀌는 입시는 공통수학 1 여기서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고등부가 아예 없는 학원이면 사실은 중3 고난이도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보통 학원들은 중등부까지 있는 학원도 고1까지는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을 뽑기는 해요. 고등학교 가서 준비를 할 때 뭐 선행을 더 빼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커리도 그러면 이제 중학교에서 우리는 끊을 거니까 뭐 커리를 더 잡아줘서 너가 어떻게 네 인생이 진행돼야 된다 해줄 말도 없고 중3 수학을 할 수 있는 학원은 고1 상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서는 사실은 쉬운 책 쓰죠. 별 영향가 없고 도움 안 되는. 고등부가 준비 안 되는 학원에 중학생이 보내신 학부모님이 있으면 빨리 이거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된다. 이 학원에 고등부가 없는 걸 알아. 아니면 고등학생이 두세 명 밖에 안 다녀.
그러면 그 고등학생들이 공부 잘할 리는 거의 확률적으로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고등학생이 막 학년당 막 한 명씩 있어. 이거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거기서 무슨 중학생이 점수를 좀 맞아온다고 해서 그 학원에 있어야 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는 거죠. 꼭 고등부가 잘 구비된 학원에, 잘 운영되고 있는 학원에 가셔야 중학생은 공부를 하기가 훨씬 수월해요. 앞으로도. 소위 말하는 박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통 그런 학원들에서는 수력 충전이라는 연산책이 있거든요. 거의 구몬 같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초등의 구몬같이 그냥 고등에 있는 수학 공식에 그냥 반복되는 연산을 하는. 그 다음에 이제 뭐 베이직 센이라는 센 시리즈에서 가장 기본적인 책이 있어요. 아마 2개 세트로 잡아서 돌릴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 많아져. 중3 1학기 때 하면은 해도 되죠. 거기서부터가 시작이에요. 근데 중3 끝나고 나서 그 책부터 들어가면은 일단 중간고사까지 5개월 남았는데 이거를 시험 수준까지 다 따라갈 거냐? 시간이 너무 없죠. 고등부가 있는 학원이면은 그래도 될 수 있죠. 근데 고등부가 없는 학원인데 그런 책들 딱 던져줬단 말이에요. 거기는 빨리 탈출해야죠. 빨리 탈출해야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아이의 미래는 별로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진 않으니 학부모님들은 빨리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중3 때는 완전히 고등부 있는 학원으로 보내놔야 된다. 중등부는 이제 공부를 하고 싶게 해주는 학원에 가야 돼요. 너가 고등학생쯤이 됐을 때는 요 위치에 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미래를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고등은 심플해요. 선생님 실력, 얘 실력이 되죠. 왜냐면 점수 못 만들어주는 학원은 다닐 필요가 없는 거고 사실 고등부는. 고등학교 준비는 고등학교 준비를 해야 되고 고등학생 점수를 만들어줄 수 있는 만한 능력 있는 선생님이 있는 데로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는 좀 미래를 보여주는 학원. 아이가 어떻게 공부해서 어떻게 성장시키겠다 학부모님한테 정확히 브리핑할 수 있는 학원. 그리고 고등학교는 선생님의 실력이 좋아서 강의력도 좋고 애들 재밌게 해주고 공부할 수 있게 잘 좋은 문제 뽑아주고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고. 초등은 제가 교과 과정이 어려운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럼 애가 오래 다닐 수 있으면 성적은 올라가요, 무조건. 왜냐하면 오래 다니면 저는 초등부의 성적은 학원에서 보는 레벨 테스트 점수는 나오잖아요. 그러면 오래 보는 애들이 결국 잘 된다. 부모님의 의도대로 안 되면 막 학원을 옮기기 시작하면은 사실은 초등학생들은 적응하는 데 시간이 오기 때문에 옮기다 애들이 지쳐서 끝나거든요. 초등학교에서 좋은 학원, 좋은 선생님은 애들을 오래 다닐 수 있게만 만들면 돼요. 초등학교 교육의 전문가라는 게 어디 있어요.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고 예를 들어 피디님은 가면 수업 못 하시겠어요? 근데 아이들과 얼마나 호흡을 잘하느냐가 문제인 거지. 아이들이 얼마나 다니고 싶게 만들고 뭐 내 표정이나 뭐 인상이나 뭐 이런 게 좋아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생님이 되고. 대치동은 짜죠. 그런 거 있잖아요. 의대반. 초6이 수2를 떼야 들어와요. 한 5년 앞서가는 애들이죠, 걔네들은 그때부터 뭐 이제 뭐 자소서, 뭐 입시 포트폴리오, 내가 왜 이걸 선택했는지 다 디자인을 해주겠죠. 동네 학원은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뭐 너 꿈이 뭐야? 그러면 공부금 이만큼 해야겠다. 뭐 이 정도 얘기해 주죠. 우리나라 이과 구조는 이게 대학을 합격하는 구조가 명확해요. 서울대 의대부터 제주대 의대까지가 그냥 이 순서대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서울대 이제 공대 뭐 이렇게 들어가요. 실제로 우리나라 이과에서 공부 잘하는 다 의대로 몰빵이 돼 있어요. 걔네들은 미리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기형적인 게 맞아요, 사실은. 결국 의대를 가려면 사실은 그건 한 문제 싸움이잖아요. 30문제에서 15개 맞을래, 17개 맞을래, 19개 맞을래, 20개 맞을래가 아니라 29개 맞을래, 30개 맞을래 이제 이 싸움이잖아, 의대 갈 애들은. 걔네들은 선행을 많이 해두면 학습에 제가 봐도 제일 중요한 요소는 반복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땡겨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반복이 되잖아요. 유리한 건 맞죠. 공부를 잘할 때 선행이 저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일반고 애들한테 사실 적용은 되긴 해요. 근데 그렇게 타이트하게 살 만한 시험 문제가 많이 안 나오는 학교들은 그럴 필요 없지만 선행을 해두면 도움이 되죠. 학교 가서는 그걸 하면 되잖아요. 반복만. 그리고 고난이도 문제를 풀 시간도 있고. 그럼 상위권으로 갈 때는 사실 선행에 도움이 되죠. 그냥 일반 애들이야. 그래도 1년 정도는 해두는 게 좋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학원마다 또 그런 특징은 또 있는 것 같아요. 초등학생이 많은 학원이 있고, 중학생이 많은 학원이 있고, 고등학생이 많은 학원이 있더라고요. 어느 특정 학년기 애들이 많이 다니는 학원은 저긴 중등 잘해. 저긴 초등 잘해. 뭐 저긴 고등 잘해. 저희 학원은 다 있는데 학원마다 이제 특징이 좀 다른 그런 식이죠, 지금. 근데 고등을 할 수 있는 학원이면 애들 대학 보낼 준비는 돼 있는 학원이니까 믿고 맡기셔도 사실은 다 되죠. 초중고가. 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